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샤를 법칙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압력, 그렇죠. 통제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압력을 좀 통제했구나. 그러면 이게 샤를 법칙이잖아. 그죠? 그랬을 때 기체를 용기에 넣고 가열한다. 열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쟁이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도 커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이 노란색의 화살표가 크죠. 근데 이건 작단 말이야. 이 빨간색은 똑같습니다. 이게 대기압인데 압력이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피가 작을 때나 부피가 클 때나 이 녀석이 이 대기압하고 지금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압력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압력이 증가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벌써 이미 틀린 내용이에요. 좀 이상하다, 그죠? 문제가, 그죠? 그렇지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럼 우리는 그냥 가볍게 옳지 않은 거 나왔는데 부피가 증가하냐? 증가하죠.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 증가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빠르기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야. 빠르기하고 관련된 게 온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웠는데 멀어진 거죠. 부피가 커지면서 멀어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충돌 횟수도 커지지만 충돌 세기도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속력이 크면 국어 과정에서는 이제 2분의 1 mv의 제곱에서 속력의 제곱으로 나와. 이게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야.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크면 충돌 세기가 커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요건 2번이 바로 답이 나왔어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 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부항 뜨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죠. 뜨거운 물에 담갔습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간 상태예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던 기체 입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유리병이니까. 그래서 많은 입자들이 사라진 겁니다. 사실은 여기가.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얘기는 이 열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변으로. 그러면은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기체 입자의 개수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나갔단 말이야. 들어올 수가 없어. 여기 풍선을 댔잖아요. 그럼 풍선이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유는 이 유리병 안에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즉 유리병 속에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병이 줄어들 수는 없잖아. 그렇지? 병이 찌그러질 수는 없다고. 깨져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요 풍선 속에 있는 기체 입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겠죠? 왜? 부피가 줄어드니까 고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탁탁 달라붙는 거예요. 붙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유리병 안에 뭐가 낮아지고 있어 지금? 기체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 그러면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줄어들어야 돼. 감소해야 돼. 그래서 이 풍선이 달라붙는 거야. 풍선이 유리병 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갈 수밖에 없죠. 즉 부피가 줄어든다. 빨려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병이 찌그러질 수는 없다. 두 번째,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이 실험으로 보면 조금 기다리면, 즉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감소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감소한다. 이거는 뭐 비례 관계라고 그랬죠. y는 ax라고 하는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그리면 x좌표, y좌표에서 원점 지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럴 때만 정비례라는 말을 쓰고,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는 정비례를 쓸 수가 없어요. 사실 고교 과정으로 넘어가면 이게 v라고 하는 거, t도시일 때 부피는 0도시일 때 부피 v0에다가 0도시일 때 부피 v0에 273분의 1만큼 커진다. 부피가. 그럼 만약에 t도시면 t배만큼 커진다. 그래서 t를 위에다 씁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 보면은 이게 절편이라는 게 생겨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건 아니다. 정비례는 아니고 그냥 비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됐을까 모르겠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가보실까요? 아이고, 3번 왔죠? 자, 피펫이라고 가는 유리관을 잘라서 잉크를 넣은 후, 여기 잉크예요.
유리병을 연결했어요. 유리병에 연결했다는 얘기는 여기 물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싹 연결해놔서 넣었다. 여기가 물인데 물 속에 유리병을 넣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 유리병을 넣었어요. 유리병 안에는 기체가 들어있어요. 기체가. 물을 가열하면, 자, 가열하면 물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유리병 안에 있는 기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져야 되니까 잉크방울을 위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잉크방울이 점점 위로 밀려 올라간다. 요거 맞는 설명이에요.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지. 뭐 새로 들어가는 게 없잖아. 그지? 잉크방울이 막고 있는데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잖아. 증가한다. 이건 안 됩니다. 불변이에요. 불변. 변하지 않아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이거 비례관계 샤를 법칙 맞잖아요. 그래서 기역, 디귿을 우리는 골라야 되는 이런 3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샤를 법칙 이제 간단하게 온도와 부피 관계다. 압력 일정할 때 계속 나옵니다. 4번으로 가볼까요? 자, 4번 왔는데 그림과 같이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 일정한 압력 통제했어요. 그리고 빈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풍선을 씌우고 이렇게 풍선 씌우고 이 삼각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뜨거운 물에 담갔어요. 팽팽해졌겠죠? 얼음물에 담갔어요. 그 온도가 지금 낮아졌다 이 말이야.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도 낮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온도가 다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만 확인해 볼게요. 부피가 감소한다. 당장 답은 1번으로 나왔어. 옳은 거잖아요. 그죠? 입자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운동이 활발해지지 않습니다. 입자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아요. 가까워져요. 충돌의 수도 적어지겠죠. 이렇게 샤를 법칙과 관련된 내용 묻고 있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까요? 5번 왔습니다. 보일 법칙. 자, 우리 중간고사 시험범이었어요. 이제 샤를 법칙과 관련된 예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서 간단히 찾아볼게요. 운동화 밑창이 공기 주머니가 눌린다. 에어맥스 신발에 보면 여기 공기를 넣으면 체중이 실리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이 압력이 세지면서 이 탄성을 이용하는 신발을 얘기했죠. 보일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은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1번. 자, 이건 보일 법칙에 기억을 들어가 줘야 돼요. 기억, 보일 법칙. 그 다음에 물이 든 주전자를 가열하면, 자,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끓는다. 이거는 부피와 관련이 없는 거잖아. 지금 액체가 끓어내는 거니까 이게 끓어내는 걸 기화라고 하죠. 기화는 보일과 샤를이 아무 관련이 없어. 니은은 들어가면 틀리는 겁니다. 니은이 어딘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 디귿이구나,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고요. 디귿. 햇볕이 뜨거운 창가에 햇볕이 온도가 올라가면 튜브가 팽팽해 부피가 커진다. 온도가 올라가면 커진다. 요게 샤를이군요. 그죠? 뜨거운 햇볕, 온도가 올라갔더니 튜브가 팽팽해졌다, 부피가 커졌다. 이게 샤를입니다. 보일, 기와 샤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산 정상에서 과자 봉다리,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이건 보일 법칙이죠. 보일 법칙에는 기역 디귿을 해줘야 돼. 기역 디귿 들어갔네. 벌써 이렇게 나왔네요. 기역 리을이군요. 리을이야. 우리가 리을이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미음 한번 가보면 되겠다. 자,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높은 곳에 있잖아. 자, 빈 페트병이 착륙할 때 찌그러진다. 압력이 낮아졌는데 착륙할 때 압력이 커지면서 찌그러지는 거. 이건 보일 법칙이잖아요. 그럼 보일은 기역, 디귿, 미음을 해야 되니까 기역, 리을, 미음. 이거 두 개 다 있네요. 기역, 리을, 미음.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답이 있네. 니은 들어가면 틀리니까 답은 이제 2번이 나와버렸어. 니은이 들어가면 틀리니까 디귿, 비읍이네요. 디귿은 이미 찾아냈고 비읍이 맞는지만 보면 돼요. 추운 겨울 온도가 낮아요. 집안에 있던 풍선을 집안은 온도가 높겠죠. 추운 겨울과 집안, 이거 다 집안이야. 집안의 온도가 높죠. 근데 집 밖으로 나가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추운 겨울이니까. 그러면 부피가 작아지겠죠. 이건 샤를입니다. 집 안에는 온도가 이것도 선생님 따지면 어떻게 해? 또 어떤 애가 태클 겁니다. 집안이 너무 썰렁해요, 선생님. 밖의 기온이나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경우는 없는 거지 뭐. 그죠?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겨울철에 집안이 따뜻하잖아. 그지? 근데 집 밖에는 추운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자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디귿 비읒 샤를 2번이 정답이다. 니은은 지금 뭐 기화인데 억지로 그냥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6번 가볼까요? 자, 6번 왔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기체 입자 운동이 변했다. 왜 변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이 추는 좀 사이즈가 달라 보이는데 추는 지금 동일한 추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동일한 추, 질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커 보이는데 그랬을 때 지금 이게 무슨냐, 얘가 누르는 압력이 같다는 얘기야. 압력은 일정하다. 지금 여기 압력 통제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바르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부피가 지금 커졌잖아.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커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온도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얘들이 빠르기가 빵빵빵빵 빨라져야 돼요. 온도 상승해야 됩니다. 온도 강행했다. 틀렸습니다. 압력은 일정한데 압력이 증가했다. 틀렸습니다. 압력 감소, 이 말은 틀렸습니다. 지금 답은 나왔어요. 바르게 설명한 거든. 입자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불변입니다. 불변. 입자수는 불변이에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자, 6번. 자, 1번 정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7번 가볼까요? 자, 7번 왔습니다. 벌써 7번 하는데 10분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집중력을 위해서 10번까지 하고 2차 프리로 넘어갈게요. 7번에 보니까 둥근 플라스크 잉크방울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부피가 여기가 지금. 그런데 손으로 자 감쌌다. 손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손은 따뜻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열이 여기 전달되고 이 기체들이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니까 잉크방울을 밀어내서 잉크방울이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밀려나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방향으로 이동한다. 요거 맞는 설명입니다. 비방향으로 움직인다. 보일 법칙이 아니라 샤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샤를이에요. 플라스크 안에 공기 입자 운동이 빨라져야 됩니다. 빨라져야 돼. 왜?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플라스크 안에 공기 입자 충돌 횟수 증가해야 되겠죠. 증가한다는 얘기는 부피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리을을 골라서 기억, 리을이 골라져 있는 내용이 몇 번이냐?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답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샤를 법칙에 관한 예, 실험 예입니다. 8번 가볼까요? 8번 왔습니다. 그래프가 거의 뭐 고교급 VT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미안합니다. 이렇게 VT 쓰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은 아니에요. 이 문제 자체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볼게요. 압력이 일정하다. 샤를 법칙이구나. 온도와 부피 관계입니다. 온도가 X축, 부피가 Y축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커지는 비례관계의 그래프입니다. 온도와 부피는 비례관계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자, 이건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0도씨가 되면 여기 점선 그려져 있죠. 점선. 그렇죠? 기체의 부피는 이론적으로 0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절대 0도에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돼야 되는데 0이 지금 되지 않아요. 이건 어렵습니다. 고교과정급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온도가 ET가 되면 ET가 이 자리에 있다고 좀 봐야 돼요. ET 여기 요 간격도 같다고 지금 우리가 설명도 안 돼 있어요. ET가 어딘지 지금 모르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럼 요 한 칸이 V이니까 요 한 칸은 그 다음 V니까 여기는 2V가 되는 거고, 그죠? ET는 여기 지점이니까 요렇게 가면 여기는 3V가 돼야 되는 거예요. V, 2V, 3V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어렵군요.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은 고등학생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볼륨 2볼륨, 3볼륨이에요. 부피가 하나, 둘, 세 배로 늘어나는 거 지금. 그러면 기체 온도와 부피는 반비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비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반비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틀렸습니다. 다 틀렸네.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3번 틀리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온도를 계속 낮추면 그럼 기체 부피는 0이 되냐? 지금 1번에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0이지만 0이 될 수 없다. 지금 점선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쭉 가다 보면 0일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 있지만 실제로는 0이 되지 않는다.
이상기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지금 실제 기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체 부피가 일정한 정도는 같다. 여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정도, 같은 비율. 즉 0도시 부피가 여기가 V라면 여기서는 V죠. 지금 요 V에 273분의 1만큼씩 계속 증가. 1도 할 때, 1도실 때. 그럼 T도시가 되면은 V에다가 273분의 T만큼 변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고교 과정에서는 이 0도실 때 부피를 V0라는 말을 써요. 그때 가서 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놨으니까 우리 8번 문제는 선생님 내가 지금 과거 가야 돼요. 뭐 이런 친구들만 우리 한번 보고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친구들 우리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패스해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9번 가볼게요. 자, 우리 9번 왔죠. 자, 풍선을 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를 얼음이 들어있는 수저에 넣었더니 찌그러진 거야. 이게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부피가 감소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온도가 내려갔잖아. 이것이 얼음에 들어가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부피가 줄어들었다. 샤를 법칙이잖아. 그죠? 이와 같은 법칙은 샤를 법칙이야. 이것과 관련된 현상은 무엇이냐 찾아봐라, 이런 얘기예요. 샤를 법칙 하면 온도와 부피 관계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것 같아요. 자, 물이 얼었다. 응고되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게 부피 증가하죠. 신기하죠. 요거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온도 내려가는 부피 증가하는 거는 지금 이거는 응고와 관련된 거지 우리 샤를 법칙과 관련, 부피와 온도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반비례잖아요. 이거는 비례 관계가 되어야 샤를이에요. 온도가 내려갔는데 부피는 증가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찾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늘 높이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고 그럼 부피가 커진다. 압력과 부피 관계니까 얘는 보일 법칙이야.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잠수부가 뿜어낸 공기방울, 기포라고 그랬잖아요. 기포가 수면 아래 깊은 데 있을 때는 작은 공기방울이었다가 가까이 오면 수압이 낮아지면서 커진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 관계니까 얘도 보일 법칙이야. 얘도 아닙니다. 그렇죠? 3번을 내가 빠뜨리고 왔는데 3번 이따가 해볼게요. 감압기에 풍선을 넣었어. 압력이죠 벌써. 그러면 공기를 빼내면 기체의 부피와 관련된 거야. 부피. 그래서 압력과 풍선 속에 있는 기체 부피, 이것도 보일 법칙입니다. 그럼 지금 안 한 게 3번입니다. 열기구 안에 공기의 풍선을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갔더니 풍선이 커진다. 부피가 커진다. 이게 바로 샤를입니다. 샤를 법칙과 관련된 거는 3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10번 가볼까요? 자, 10번 왔습니다. 10번 왔는데도 18분 정도 걸리네요. 얼음 수조 안에 넣고 플라스크 안에 놨는데 얼음 수조에서 플라스크 빼내면 어떻게 되느냐. 얼음 수조에 있었던 애를 빼내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이 풍선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얼음에 있다가 나오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선생님 얼음이 있는데 얼음 바깥에가 또 냉장고에요. 뭐 할 말 없어요. 그런 거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얼음 수조에서 빼내면 바깥의 온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부피가 커졌어. 부피가 다 커졌는데 어떤 상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기체 입자가 골고루 분포합니다. 아시겠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골고루 분포한다는 게, 골고루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면 돼. 어느 게 골고루 분포한 겁니까? 얘가 한쪽에 풍선으로 다 몰려있어. 여기는 5개 있고 여기는 3개 있는데 이 5개가 밑에 깔려 있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8개인데 요런 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느낌에는 갑자기 입자의 개수가 커졌다. 이것도 아니에요. 한쪽으로 다 몰렸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한쪽으로 몰린 거 안 된다. 커지는 거 안 된다. 입자의 개수가 한쪽에 몰려있다. 이렇게 위에는 없다.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분포한다. 이 내용만 알면 10번은 간단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차 풀이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